굿바이 에커 웰컴 시커,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재수술 하기도 싫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수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수술하면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재수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고 1년 이내에 하는 재수술, 한 5년, 10년 지나서 잘 만족하고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는 재수술.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만족입니다. 처음부터 만족을 못할 경우에는 빠르면 8개월, 10개월 그 사이에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만족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처지거나 보형물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재수술 같은 경우는 문제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년 이내에 가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게 되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출혈이 많다든지 부형구축이 빨리 왔다든지 물이 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수술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수술하신 주치의분이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인 가슴을 수술하신 분이 가장 지금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본인이 가슴이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은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라는 게 환자분과 그 의사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해결이 좀 쉬워요. 굉장히 마르시고 스키니하고 살도 없는데 굉장히 큰 보형물을 넣었다고 예를 들게요. 너무 티가 나겠죠. 왜냐면 갈비뼈도 다 보이는데 보형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하체 쪽에 지방이 많다고 하면 지방을 꺼내가지고 가슴 그 테두리 부분에 지방 이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지방이 그래도 없다 하면은 가슴 보형물 사이즈 자체를 좀 많이 줄여서 재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이내에 봤더니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흉곽 뼈대가 비대칭이 심해가지고 앞뒤 차이의 그 흉곽의 돌출 정도가 다를 경우에는 보형물 타입을 좀 다르게 써서 비대칭을 좀 교정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체학적으로 흉곽이 너무 비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보형물 타입을 다르게 써도 비대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년 이상 지나서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 되면은 보형물 자체의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보형물 회사들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보형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많은 병원들이 초음파 기계를 구비하고 있어서 그 여성분들이 내원 이제 경과를 보게 될 경우에 초음파로 보형물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 젤이 샜는지 아니면 보형물 쉘이 공기가 차 있다든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보형물 교체 시기를 결정하면 되지 꼭 10년 주기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주기설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회사에서도 저희 제품이 과연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라고 또 오히려 되물어보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생산품을 받았을 때의 운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의 라이프 스타일, 만약에 매일 복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많이 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형물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가슴 보형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에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족을 한번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가슴 수술하고 어느 정도 그 기쁨도 한번 늘어봤고, 주변에서 가슴 수술 잘 됐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술했을 때 그 만족도를 다시 높여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하고 아기 낳고 또 생활하다 지내보면 유방하수라고 해서 가슴이 처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재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유방 거상을 수술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재수술이라기보다 다른 수술입니다. 어쨌든 가슴 수술이기 때문에 재수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의 가슴을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유방 거상 수술인데, 재수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밑빠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근육 활동이 좀 많다 싶으면 근육이 굉장히 보형물을 세게 누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밑빠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무스 타입 중에서 약간 맨들맨들하게 투명색으로 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 좀 더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밑빠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형물 회사들이 쉘 자체에 약간은 마찰력을 줘서 밑빠짐이 덜 생기게끔 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밑빠짐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가슴 전문으로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밑빠짐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수술이라고 다 어렵지도 않고요. 또 첫 수술이라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첫 수술인데도 축이 이제 척추가 틀어져 있고 또 옆으로만 틀어진 게 아니라 앞뒤로 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또 밑선이 유두하고 밑선하고 짧을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가슴 수술의 그 결과는 풍만하고 자연스럽고 촉감도 좋고 진짜 가슴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데 흉곽이 틀어졌다든지 밑선이 짧다든지 살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모든 거를 부합시키려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보형물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이식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재수술이 쉬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왕왕 오시는데 보통은 이제 예측을 좀 어느 정도 초음파로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그레스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갖고 피막을 많이 제거할 건지 그런 과정들을 좀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수술을 임하기 때문에 큰 그건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만약 재수술을 좀 많이 안 접하셨으면 생각보다 가슴 결과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어떻게 잘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 병원이 진짜 가슴만 하는 병원인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가슴 전문을 하는 병원을 찾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재수술일 경우는요.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분류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재수술은 결코 아주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의 그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첫 번째 수술 안 했던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3-4번 했던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좀 위험한 임자인데 그런 것만 잘 극복이 되고 또 이제 수술 전에 플랜이 어느 정도 잘 설립이 되고 또 수술 후에 관리가 잘 되면 첫 번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바이 A컵, 웰컴 C컵의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